거지 같은 회사 생활. 저를 버티게 해주는 건 이거 딱 하나입니다. 맥주. 퇴근길에 맥주를 쓸어 담아 집으로 직행. 오늘 마실 맥주는 냉동실에 넣어주고요. 더 간절하고 시원한 한 모금을 위해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목욕 재개를 합니다. 그렇게 배달 온 음식과 함께 냉동실에서 맥주를... 오늘의 교양만두는 저 멀리 유럽에 있던 맥주가 어떻게 한국에 당도하게 되었는지 맥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맥주 탄생에 대한 썰은 여럿 있지만 그중 하나는 빵을 만들다 맥주가 만들어졌다. 지금의 이라크에 해당하는 지역은 먼 옛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메르인들이 살았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야생밀과 보리가 미친 듯이 잘 자랐고 수메르인들은 보리로 만든 빵을 즐겨 먹었다는데요. 하루는 빵을 만들다가 댕망, 흡사 액체 보리죽이 만들어졌답니다. 너무 아까운 나머지 맛이라도 봤는데 헐 맛있다. 왠지 모르게 기분도 좋다? 그렇게 맥주 탄생! 빵 만들다 맥주가 탄생했다. 아니다, 맥주에서 빵이 나온 거다 등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리지만 수메르인들에게 빵과 맥주는 그게 그거였습니다. 맥주는 걸쭉한 죽 형태의 도수가 낮고 비타민과 단백질까지 함유, 배도 든든하고 영양분도 있으니 식사로도 가능한 액체빵이었던 거죠. 초기 맥주는 지금과 달리 항아리에 담궈 만들었는데요. 위에 곡식 찌꺼기가 둥둥 떠서 빨대를 이용해 맥주를 마셨답니다. 수메르의 맥주는 이집트에도 전해졌는데 이게 화폐처럼 쓰였답니다. 피라미드 건설 현장의 일꾼들은 보수로 빵 3개와 맥주 4리터를 받았다고 하죠. 이런 미친 돈 안 줄 거면 밥을 주지 사람은 밥심인디 할 수도 있지만 앞서 말했듯 맥주는 식사 대용으로도 쌉 가능. 물론 식사로만 맥주를 먹은 건 아니고요. 맥주에 취하면 근심 고통이 사라지고 신과 연결될 수 있다면서 음주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전 국민이 순식간에 맥주 처돌이가 돼서 나라 곳곳에 양조장을 지었고요. 허브도 넣고 대추야자도 넣어보면서 후대에는 무려 17종의 맥주를 개발했죠. 맥주의 도수도 다양했는데 피라미드 건설 일꾼들에게는 낮은 도수의 맥주를,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도수가 높은 맥주를 보수로 지급했답니다. 노동 현장에서 취해 난동 부리면 안 되니까 취할 수 있는 게 일종의 특권이었던 거죠. 프랑크 왕국의 국왕이자 신성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이자 서유럽의 기틀을 세운 유럽의 아버지 카롤루스 대제는 맥주 광이었습니다. 전쟁에도 오크통을 챙겨갔고 전투 전에는 군사들과 맥주를 부어라 마셔라 했죠. 그는 왕국의 국토를 넓히면서 각 지역마다 수도원을 세웠는데요. 이때 수도원의 필수 옵션이 바로 맥주 양조장. 맥주는 수도사들이 직접 만들었는데요. 녹할렵도 아닌데 수도사들은 맥주에 진심이었답니다.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 자급자족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킹리적 가심으로 가장 큰 이유는 사순절 때문. 수도사들은 사순절이라고 해서 부활절을 앞둔 40일 동안 금식을 해야 했는데요. 예외적으로 흐르는 것은 먹을 수 있었죠. 그때 생각난 맥주. 심지어 맥주는 영양분도 풍부하잖음? 맛, 영양, 심지어 취하기까지. 와 게이득. 독일의 수도사들은 사순절에 맥주 마시는 걸 허락해달라며 교황에게 직접 만든 맥주를 보냅니다. 근데 당시 맥주 특 유통기한 일주일, 독일에서 로마까지 간다? 상해서 끔찍한 맛이 된다. 과연 이 맥주를 마신 교황의 반응은? 이런 썩은 맛이라니 사순절에 이런 맥주를 마시면 더 빡센 수련이 되겠군. 허락하노라. 사순절에 맥주를 마실 수 있게 돼 신난 수도사들은 맥주에 허브도 넣고 꿀도 넣으며 다양한 맥주를 개발했고요. 이는 수도원을 방문한 순례자들에 의해 존맛 맥주로 소문이 나서 판매로도 이어졌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짧아서 멀리 갈 수는 없었죠. 그러던 12세기 여성 최초로 베네딕토 수도회의 수도 원장을 맡은 힐데가르트가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맥주를 연구하다가 허브 대신 홉을 넣어봤는데 아니 씁쓸하면서도 상쾌한 맛, 다양한 아로마의 풍미까지. 심지어 홉은 맥주의 부패를 막아서 고작 일주일 남짓이었던 맥주의 유통기한을 몇 개월까지 연장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수도원 맥주의 본격 유럽 대진출 두둥. 이때 유럽에 진출한 수도원 맥주는 현재 우리가 먹는 맥주의 뿌리가 되었답니다. 우스갯소리로 북한이 남한보다 잘 만드는 게 2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핵무기, 하나는 맥주. 2001년 김정일 전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맥주 발티카 생산시설을 돌아본 뒤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야야 우리 공화국도 세계 최고 수준의 맥주를 만들라. 하지만 자체 생산에는 한계가 있었고요. 외국 맥주로 눈을 돌려 실행한 게 영국의 맥주 양조장 어셔를 통째로 사들이는 것. 북한은 150만 파운드의 양조장을 구입해 한 조각씩 해체해 가져와
가져와서 재조립을 했습니다. 플라스틱 컵은 물론 변기 뚜껑까지 남김없이 싸그리 다 챙겼다고 하죠. 당시 양조장 직원에 따르면 북한이 가져간 양조장 설비는 컨테이너 30대 분량. 이렇게 만들어진 맥주가 대동강 맥주, 대동강 상류의 청정수와 자체 생산한 쌀과 보리, 여기에 영국식 에일 맥주 공장과 독일식 라거 공법을 더해 청량하고 독특한 맛이 난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맥주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적이 음습. 중국 최초의 맥주 하얼빈은 1900년 러시아 사업가가 하얼빈에 맥주 공장을 세우며 만들어졌고요. 라오스의 비어라오는 프랑스의 투자가와 라오스 사업가의 합작. 필리핀의 산미겔은 스페인어로 성미카엘,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때에 만들어졌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의 삿포로, 에비스, 기린 맥주가 들어왔는데요. 당시 맥주 한 병 값이 서민들의 4일치 식비 수준 때문에 맥주는 일부 상류층들의 술이었답니다. 일본은 우리 땅에 아예 그들의 맥주 공장도 만들어버립니다. 1933년 일본의 삿포로 아사히 에비스 맥주가 합병한 대일본 맥주가 영등포에 조선 맥주 주식회사를 설립. 같은 해 같은 곳에 일본의 기린 맥주가 소와 기린 맥주 주식회사를 설립. 두 개의 맥주 공장은 각각 현재의 하이트 맥주와 오비 맥주가 되었죠. 이를 보고 몇몇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일본이 유럽 맥주를 자국화시킨 다음에 우리나라에 전했기 때문에 유럽 맥주의 다이렉트로 영향을 받은 동남아 국가들과 달리 우리 맥주는 영 밍밍하고 싱겁죠. 여러분들은 어떤 맥주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최근에 영상 만든다는 핑계로 무려 5만원짜리 맥주를 마셨습니다. 플렉스. 감사합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